식약처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부산 지역 하수 처리장 여러 곳에서 마약 성분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네. 필로폰 같은 거는 부산, 포항, 대구 할 거 없이 전국의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다 검출이 됐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우짜다 이래 됐을 거야. 우리나라 부산의 마약 실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대규 교수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제가 네. 뭐 찾아 나오는 거 봐서는 이 마약 문제로 찾아 나오는 것은 참 대한민국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 좀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의 청년층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 외국인 마약 사범 늘고 있다, 뭐 던지기 수법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부산 지역의 마약 문제는 뭐 어느 정도의 심각한 수준입니까? 먼저 얼마 전에 부산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4년간 부산 지역의 마약류 사범 통계를 보면요. 네. 2021년도에 보면 822명, 2022년도에 898명, 2023년도에는 1,529명까지 이르거든요. 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24년도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마약류 사범이 808명으로 이렇게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9% 크게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청년층들이 예년에 보면 한 50% 정도 내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런데 평년보다 한 20% 정도 높아졌다는 것은 그 증가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산 지역의 마약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마약류 범죄 수법도 이렇게 텔레그램 같은 SNS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진흥지로 결합되면서 예. 또 특히 던지기 수법 같은 활용한 비리물 마약류 거래가 네. 활발해진다는 게 그 특징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마약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하수 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마약 성분이 매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는 긴데 이 결과 속에 숨은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 조사라는 것도 제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사는 식약처에서 2020년 4월부터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지역에 있는 불법 마약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매년 전국에 주요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예.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를 채취해서 거기서 마약류를 검출하고 분석합니다. 분석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반된 결과를 가지고 유입되는 하수량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인구가 얼마나 마약류를 사용하는 걸 추정하는 조사 기법인데요. 네. 이번에 부산 결과가 좀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특히 부산 지역 하수 처리장 네 곳에 지난 5년간 검출된 마약류 중에서 네. 우리가 일명 히로뽕으로 알려진 거 아시죠? 필로폰. 네네. 예, 필로폰이죠. 이게 우리가 메스암페타민이라거든요. 네네. 이 메스암페타민과 그다음에 엑스터시 사용량이 전국 평균을 웃돈 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가 예. 필로폰입니다. 필로폰. 네. 네네. 그중에 부산 지역 네 곳의 하수 처리장에서 나타난 하루 평균 사용 추용량을 보니까 22.29mg이더라고요. 전국 평균인 17.93mg보다 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전국적인 공동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약류가 좀 이렇게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부산의 사용 추용량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부산에서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이 남구 전역과 부산진, 수영, 네. 동구 일부 지역을 감당하는 하수가 모이는 남부 하수 처리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게 생활 네네. 하수 처리 과정에서 이게 마약 성분은 깨끗하게 걸러지는 게 맞나? 만약에 생활 하수에 마약 성분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도 문제를 맡겼죠. 그죠. 많은 분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생활 하수로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 생활에서 하수도로 버려지는 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는 주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식용유, 세제 등이 주요 오염물질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수 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오염된 하수들이 모이는 검출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뛰어난 기술이라든지 장비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네. 극히 적은 양의 마약 성분들이 검출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 이 인터뷰를 앞두고 다양한 논문이라든지 보고서 등을 보면요. 예. 마약류 일부만 제거되고 완전한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마약류의 환경 유출로 인해 가지고 예.
그 하천 내 그 생물체라든지 네. 이런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먹는 물이 위험하다 같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네네네. 예, 예. 단지 그 하수에서 마약류 성분이 나오니까 우리 지역에 마약류를 많이 남용하고 있구나. 이 정도 걱정하시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마약류를 세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뭐 고도의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하나 또 살펴볼 점이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에 있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마약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문제, 부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부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 기업봉 사용 추용량이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 지역이라든지 그 경기 시야 하수처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보여지고요. 특히 부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산 지역에는 최근에 그 동남아 한류 열풍을 인해 가지고요. 네. 의학연수라든지 유학 비자로 비교하는 외국인하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부산 지역 외국인 마약류 사범 통계를 보게 되면요. 20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7% 증가한 109명이었습니다. 예. 20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02% 증가한 221명의 마약 사범이 근거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네. 2024년도 그 베트남 국적 마약류 사범이 한 179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5명이 증가합니다. 예. 이 기간 근거된 전체 외국인 사범 중에 한 76%를 차지했는데 이들을 분석해보면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진짜 뭔가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마약 사범도 그렇지만 부산에서 청년층 마약 사범도 크게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약 사범 1,140명 중에 청년층이 800명이라고 하던데 이게 20% 급증한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청년층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같은 현상은 그 최근 그 해외 직구라든지 예. 그 국제오펜이라든지 SNS 가상자산 같은 어떤 비대면을 활용한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래에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비대면 유통을 하려면 뭐 SNS라든지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전자상거래에 익숙하고 사용이 능숙한 그 청년층 일행대의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되는 게 최근에 근거되는 10대 청소년과 청년층들의 마약 사범들 중에 제일 많은 게 그 외관상 마약류를 인지하기 어려운 전자담배와 액상담배 행태로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전통적인 우리가 뭐 필로폰이라든지 뭐 코카인 같은 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에서 신종 마약류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요. 아무래도 이러한 변화에는 청년층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근 경찰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공간에 숨겨진 마약을 잘 찾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현재 뭐 경찰이나 타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마약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현직에서 마약 범죄 수사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마약 범죄가 점점 진화되고 그 세계가 글로벌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새로운 수사 기법을 통해 가지고 힘들게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나면요, 바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수사 기법들이 금방 마약 범죄자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마약을 거래하는 그 SNS 등에 보면요, 네. 공공연하게 이런 수사 기법이 공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화되어가는 마약류 범죄에 따라가기 위해서 AI 등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이렇게 수사 기법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네. 보통 또 일부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텔레그램 같은데 SNS를 보게 되면, 네. 경찰이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이렇게 경찰에서도 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범죄는 추적이 가능하고 반드시 근거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마약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부산 시민 개개인이 좀 마약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좀 한 1분 정도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몇 년간 강의를 다녀보면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마약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마 제대로 아신다면 내 주변에 이렇게 마약이 많이 있으나 하고 놀라실 거라 보는데요.
특히 그 병원에서 처방되는 수면제나 살 빼는 약 같은 거는 병원에서 처방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마약류를 지인들과 나누어 복용하는 행동을 인해 가지고 마약류 사고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예. 마약은 절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위험한 마약으로부터 내와 나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이 마약 범죄의 위험성 그리고 예방이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대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6월 26일 목요일 아침